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2차 부등식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봐봐 얘들아. 지금 부등식 얘기를 할 건데 그 2차 부등식이라는 건 이제 2차 함수를 베이스로 한 부등식이라서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고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를 베이스로 한 2차 방정식이라서 2차 방정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정확하게 모든 함수에 대해서 전부 다 적용이 되는 말이니까 잘 한번 기억해봐요. 자, 봐봐. 다시 한번 써볼게. 방정식이라는 애랑 다시 함수라는 애랑 방정식이라는 애랑 부등식은 몇 개의 몸이다? 한 몸이다. 이 마인드가 정말 중요해요. 오케이? 함수라는 거랑 방정식이랑 부등식이 요거는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게 한 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봐봐.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 있는 얘 값이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는 요 값이 마이너스 3이었다고 생각해봐. 이게 지금 y는 fx라는 함수였어. 오케이? 그럼 나는 봐봐. 첫 번째로 fx가 0입니다라는 이 방정식을 풀고 싶어요라는 이 뜻 자체는 여기는 이 함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y 값이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그지? y 값이 0인 건 여기 있잖아. 그지? 그걸 만족하는 x 값들입니다라는 뜻이겠지. 맞아? 네. 이해돼요? 다시 y값이 0인 그런 x값들입니다라는 뜻이라서 얘는 마이너스 1과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fx라는 값이 1입니다라는 이 방정식을 바라본다면 얘는 여기는 이 함수랑 누구를 바라보는 거야? y는 1이라는 직선을 바라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여기는 이 값 알아볼라? 몰라. 그럼 수학에서 뭐 합니다? 가정합니다. 여기는 얘 두 개의 근은 뭐가 된다? 알파랑 베타가 된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게 여기에 대칭 주기가 얼마겠어요? 얘랑 더하면 얼마니? 4죠. 반을 나누면 2죠. 얘는 2가 됩니다. 아닌데 두 개 더하면 2죠. 그죠? 그러면은 반을 나누면 얘는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값은 2가 되는군요.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다시 지금 현재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방정식을 뭘로 바라보고 있는 중이야? 함수로 바라보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여기다가 두 번째 fx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 또 여기는 뭐가 되겠어? 0보다 작다니까 이거겠지. 함수의 그래프 중에 요거랑 요거겠지? 이걸 만족하는 x값들일 테니까 요거랑 뭐가 되겠어? 요거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 해는 뭐가 됩니다?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큽니다가 아니라 x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큽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는 얘 생각 자체는 뭐야? 지금 누구랑 비교하고 있니? fx라는 함수랑 그다음 y는 0이라는 함수. 이렇게 상수함수죠. x축이라고 불리네.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함수 두 개 중에서 뭘 생각하고 있어? 높낮이를 생각하고 있어요. 얘보다 더 밑에 있고 싶군요. 얘보다 더 밑에.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바라보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함수가 두 개 있어도 마찬가지고 세 개 있어도 마찬가지고 세 개 있으면 좀 그렇네. 두 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애가 fx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요렇게 생긴 애가 y는 뭐 gx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fx는 gx다라고 하는 이거는 방정식이 되겠죠. 무슨 방정식이니? fx 빼기 gx는 0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정식일 겁니다. 이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된다고? 여기 요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된다. 오케이? 다시 교점의 x좌표. 여기 얘가 알파였고 얘가 베타였고 얘가 감마였다면 여기 얘의 근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되는 거야. 이유가 뭔 것 같아? 얘랑 같대.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가 뭐야? 높이가 같다는 거야. 그죠? 같은 점에서 만난다. 그치? 높이가 같은 점은 요 점이랑 요 점이잖아.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얘는 뭐가 없어? y가 없어. y에 대한 정보가 없단 말이야. x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 교점을 바라보고 싶었는데 y에 대한 정보는 없잖아. x에 대한 정보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이런 얘기였어.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부등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버리잖아. 이렇게 바꿔버리잖아. 그냥 어떤 느낌이겠어? fx가 더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죠? fx 그래프는 어디니? 지금 요거지 요거. 이렇게 그려진 게 fx 그래프예요. 그럼 그 그래프 중에서 gx보다 위에 있는 건 어디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또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됐습니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뭐라고? 여전히 y가 소거됐어. 이걸 만족하는 점들의 x좌표들만 나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다음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근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등식의 근은 뭐가 된다? x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 또는 x는 감마보다 큽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여기서 그 알파랑 베타 그다음 또 감마죠. 감마라고 하는 애는 어디서 나온 거야? 결국 방정식의 근에서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등식을 풀 때도 나는 결국은 뭘 해야 되는구나?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구나. 됐나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랑 방정식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 연결이 돼 있어. 얘네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 거기 있는 걔를 바라보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것 뿐이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 지금 손 들어. 아까 어. 그 플러스 1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어. 아까 그때 얘기하지.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뭐였어? 3, 3이었어. 얘 대칭축 얼마겠니? 2. 1이었지. 네. 얘랑 얘 뭐겠어? 평균일까? 그치? 똑같아.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얘가 알파였고 여기는 얘가 뭐였으면? 베타였으면 얘랑 얘의 평균이 뭐야? 1인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 되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2차 함수만의 특징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어쨌든 여기는 얘가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했던 이 말 자체가 정확하게 이해되는 사람이라면 정말 되게 많이 이로울 거예요. 앞으로 수학을 하면서. 근데 여기는 얘가 정확하게 딱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감이 안 와.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말해주세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가는 게 오늘 부등식 배우는 거, 2차 부등식 배우는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요. 이해 안 돼요? 네. 어디가 이해 안 됐어? 저 가운데 큰 거부터요? 이거? 아니요. 이거? 네. 이거부터 이해 안 됐어? 네. 다시. 자, 다시 천천히 한번 가볼게 얘들아. 다시 가보자. 지금 여기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처음에 fx는 gx다라는 이 방정식을 풀고 싶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는 얘의 결과는 내가 뭘로 바라보기로 한 거냐면 y는 fx라고 하는 거랑 y는 gx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요거 두 개를 연립한 결과다로 바라보기로 한 거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연립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얘랑 연립한다는 건 결국 뭘 구하겠다는 얘기니 얘들아? 교점을 구하겠다는 얘기지. 그지? 정확하게 교점의 좌표를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지? 다시 얘랑 얘를 연립하겠다는 얘기는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래서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뭐합니다? 연립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 있는 이거는 하나의 함수잖아 얘들아. 함수인데 선생님이 부정방정식 얘기했었지? 맞아? 함수도 일종의 뭐라고 했어?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어요. 부정방정식 배웠어요 저희가. 해가 많은 거. 해가 개 많은 거. 부정사 얘기하면서 했었죠. 아. 맞아요? 다시 봐봐. 얘가 부정방정식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얘를 만족하는 x값들, y값들은 개 많아요. 네. 그 개 많은 애들이 누구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여기 있는 이 부정방정식 근들인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번째, 여기 있는 얘도 무슨 방정식?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부정방정식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 얘도 해가 개 많아.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여기 있는 얘를 만족하는 해들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죠? 근데 요거 두 개를 연립하겠다는 건 뭐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찾겠다는 얘기지. 네. 무슨 말이야? 얘 해들과 얘 해들 중에서 겹치는 걸 찾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립의 의미는 겹치는 걸 찾겠다는 얘기야. 네. 그럼 얘 해들과 해들 중에서 겹치는 것들은 요 점 하나랑 또 여기는 요 점 하나랑 여기는 요 점 하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 그런데 여기는 얘를 연립해서 내가 이런 방정식을 만들었다면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뭐가 소거된 형태? y가 소거된 형태입니다. 네 다시요. 거기. 얘랑 얘를 연립해서 이런 식을 만들었다면 네. 아. y를 소거한 거잖아. 네. 그 y를 소거했다는 건 내가 여기 있는 이 방정식에서 y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버려. 그렇지? 나는 여기 있는 얘를 연립한 결과는 반드시 뭘 텐데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 점 세 개였을 텐데 그 중에서 뭐는 얻을 수 없는 거야? y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는 거야. 네. 그렇지? x에 대한 정보만 얻을 수 있는 거야. 네. 그죠? 그러니까 이 교점이 원래는 몇 콤마 몇이었을 거고 몇 콤마 몇이었을 거고 몇 콤마 몇이었을 텐데 그 중에서 얘랑 얘만 얻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여기는 요 점의 x좌표, 요 점의 x좌표, 요 점의 x좌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거기는 얘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얘는 사실 알파 콤마 얼마, 베타 콤마 얼마,
감마 얼마. 다시 뭘 얻을 수 없어? y 정보는 얻을 수 없어. 무슨 정보만? x 정보만 얻을 수 있어. 다시 그래서 요 방정식의 근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얘의 뭐야? 얘의 교점에 뭐가 된다? x좌표가 된다. 나는 요 이해가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여기 얘의 뭐가? 얘의 실근. 여기 얘의 실근은 이 교점에 뭐가 된다? x좌표. 이거 두 개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제 이렇게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기 얘를 이렇게 한번 바라볼게. fx가 gx보다 뭐예요? 커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한번 바라볼게. 부등식으로 바라보겠다는 얘기야 지금. 네. 오케이? 네. 그럼 이 부등식은 이 함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함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는 얘랑 다시 얘랑 얘를 비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뭐냐면 얘랑 얘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얘의 y 값이랑 얘의 y 값을 비교하고 있는 거라고. 네. 그렇지? 그럼 두 개의 y 값을 비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 아래를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이 말 자체가 무슨 의미겠어? fx가 더 위에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fx가 더 위에 있는 점들의 좌표를 죄다 구해주세요가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 마찬가지로 뭐가 없어. y가 없어. 무슨 말이야? x에 대한 정보가 얻을 수 있다는 뜻이야. 다시 이거랑 이거 이 부등식은 다시 여기서 얘랑 얘를 비교해서 얘가 더 커요라는 이 뜻 자체는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 이 점들과 이 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뜻 자체가. 그치? 여기는 얘가 얘보다 더 커요. fx 더 위에 있어요. 이 말 자체가 뭐라고요? 여기는 얘가 여기 있는 이 점들, 여기 있는 이 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내가 이런 부등식을 만들었다면 y가 뭐가 됐어? 소거됐어. y가 없어졌지. 맞아? y가 소거됐다는 건 y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이야. 나는 x에 대한 정보만 보고 싶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요 점의 x좌표, 요 점의 x좌표, 요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이 x좌표들만 죄다 모아보세요. 죄다 모아보세요. 이런 뜻이 될 거고 그 x값들을 모아보면 이만큼과 이만큼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의 해는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랑 여기가 되면서 x의 범위가 어디에? 알파에서 베타 사이. 또 x가 베타보다 감마보다 큽니다. 여기 있는 얘가 여기는 현재 이 부등식의 해가 될 수밖에 없군요. 라는 그 이해만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다행히 알겠니? 확실히 알겠어? 그럼 여기는 얘가 보통은 이렇게 함수 두 개로 보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주냐면 fx라는 애랑 0이랑 비교를 하고요. fx라는 애랑 누구랑 비교해? 0이랑 비교해. 오케이?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비교해. 저기 더 작다로. 그렇지. 여기에 뭐랑 뭘 기준으로?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0이라는 함수. 여기는 얘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불러? x축. 오케이?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x축. 그러니까 다시 봐봐. 여기는 얘의 그래프랑 여기는 얘의 그래프 입장에서 여기서 다시 보자. 여기다 볼까? 얘가 만약에 그래프가 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보자. 그리고 여기는 이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어. 여기는 이 값이 얼마였어? 3이었어.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 쳐봐. 오케이? 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겠어? 교점에 뭐가 된다? x 좌표가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의 근이 마이너스 1과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반대로 교점이 마이너스 3 이거 그러니까 얘의 실근이 얘였으니까 만약에 여기는 얘의 교점을 내가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방정식은 풀 수 있었어. 근데 그 방정식 근이 예를 들어서 2랑 5였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그래프상에서 뭘 찾은 거야? 얘가 2랑 얘가 5였다라는 사실을 찾은 거야. 저기 0인 부분을 찾아줘야 돼서 2랑 5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랑 얘의 교점의 x좌표니까. 네. 됐나요? 네. 이해됐어? 그리고 이 부등식을 봐봐 이번에. 그럼 얘는 뭐야? 여기는 얘의 그래프랑 여기는 얘의 그래프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위에 있고 싶어. 반대로 여기 있는 얘가 더 아래에 있고 싶어. 그지? 그런 x값들은 어디 있어? 사실은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런 점들은 다 여기 있잖아. 그런데 나는 어떤 좌표만? x좌표만 관심이 있었던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들을 다 모아보면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될 거야. 여기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등식의 근은 뭐가 되는 거야? 2에서 5 사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저 때는 두고 붙이면 안 되죠? 그렇지. 이건 이게 없습니다. 그냥 같다. 그럼 2 추가된 거고 3, 아니 5 추가된 거겠지. 먼저 같다의 근은 2랑 5였으니까 같다의 근은 2랑 5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요거에 대한 이해만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 부등식 얘기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이해할 수 있다면 이차 함수의 그래프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오케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만 가지고 또 전부 다 뭘 할 수 있어? 부등식을 다 풀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2차 부등식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뭘 그릴 거냐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계속해서 그릴 거예요. 2차 함수 그래프만 계속 그릴 거야. 계속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확 들어요. 그래 2차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부등식을 바라보는 2차 부등식 다시 그래프를 가지고 뭘 바라본다고? 부등식을 바라본다. 오케이? 네. 개념은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개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이것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여기는 이거 있어. 이거 한번 선생님 필기하라고 해주지 않았었니? 네, 앞에. 그렇지. 그거대로 2차 부등식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개념 잡으면 되고요. 그럼 지난 시간 선생님 마지막에 뭐 해줬어? 2차 부등식 구하는 빨리 구하는 그지? 큰 작작 네. 맞아? 그 다음에 사익값 요 얘기 했었지. 2차 부등식은 매번 그렇게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다시 그래프로 바라보는 게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거고 매번 그래프로 바라보려니까 어때?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그 매번 그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거기 있는 걔만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경우에만 그렇게 쓰세요라고 만들어준 혹시 거예요. 뭐 더 알려주신다 하시던 것 같은데. 여기서? 뭐 그 뒤에 또. 이제 그 얘기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오늘 2차 부등식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오케이? 그거만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얘들아 지금 이 이야기 있지? 네. 지금 선생님이 했던 이 이야기 있지? 이 이야기의 지금 주제는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방정식을 가지고 그럼 함수를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고 부등식을 가지고 함수를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얘를 가지고 얘를 해석할 수 있고 이거 세 개가 그냥 한 몸처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주제가 지금 뭐야? 2차야 2차 함수였고 2차 방정식이었고 2차 부등식이었어. 여기 얘가 수학 1으로 가면은 지수 함수가 되고요. 다시 더 멀리 가지 말자. 수학 하로 가보자. 하. 그리고 얘가 유리 함수가 되고요. 유리 함수 가지고 유리 방정식, 유리 부등식 푸는 거고 무리 함수가 되고요. 무리 방정식, 무리 부등식 푸는 겁니다. 거기는 걔가 수학 1으로 가면 지수 함수를 가지고 지수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거고요. 로그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 부등식 푸는 거고 얘가 미적 수학 2로 가게 되면은 3차 함수를 가지고 3차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거고 4차 함수를 가지고 4차 힘들어.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지금 이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모든 함수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메커니즘이에요. 저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쉬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놓고 있다라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일단 너희들 고등 수학에서 좀 과장해서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과장하면 왜요? 그건 모르겠어요. 선생님 솔직한 생각은 50% 이상입니다. 왜냐면 너희들 수학 2 들어가잖아? 그러면 다 함수 얘기예요. 전부 다 함수 얘기다.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잡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수학 2는 끝이야. 수학 2가 몇 학년 거예요? 2학년 이야기. 그건 끝이야. 그냥 끝이야. 그 과목 자체가 그냥 끝나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수학 1 특강으로 듣는 친구들 있잖아. 거기서도 이제 지금 너희들 지수 로그 배우고 있었을 거야. 지수 함수 배울 거야 나중에. 그 다음에 로그 함수 배울 거야. 그 다음 삼각 함수 배울 거야. 그거 가지고 다 방정식 부등식 함수 얘기 다 똑같이 계속 적용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만 이해하면은 그쪽 되게 쉬워집니다. 심지어 너희가 수학 1에서 배우는 수열 파트가 있어요. 수열 파트도 수열이라는 것도 정의역이라면 모르지 아직.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입니다. 어쨌든 수열도 함수의 일종이. 함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장점이에요. 오케이? 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함수를 제대로 이해해 주세요. 그게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거 가지고 간단하게 문제 좀 풀어볼게요. 지금 되게 처음에 되게 너무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선생님 지금 이 얘기만 지금 30분 넘게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 2차 부등식을 다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1번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뭘 이해 못했다는 거야? 함수랑 부등식의 관계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 이렇게 줬다 대놓고 이렇게 줬는데 여기는 이 문제를 못 풀어버려요. 오케이? 간단히 한번 생각해봐. 답이 뭐겠어? 1번 답 뭐겠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가 마이너스 2가 작거나 또는 5보다 크다. 5보다 크다겠지. 뭘 보고 있는 거니? 그냥 더 큰 거 여기 이거에 x좌표를 보고 있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어? 등호 하나 붙었어? 그럼 얘는 등호 끝. 왜? 같은 것도 되는 거니까. 네. 됐습니다. 그럼 작다 쪽에는 뭐가 되겠어? x가
여기잖아 여기. 요걸 만족하는 x값들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뭐가 되는 거야? 5 사야 돼. 갖다 붙었어? 등호? 이게 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함수의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부등식은 그냥 놀면서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번 문제. 저것도 그래프를 그려요?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보자. 어떤 상황인지 보자. 여기는 얘를 가만히 봤더니 여기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네, 4, 됩니다. 그죠? 4랑 3? 4, 4랑 3은 되는 거지. 4랑 3으로 될 거고 어디가? 여기가 플러스 에 마이너스 될 거예요. 네. 그지? 얘는 x 플러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요. 이렇게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얘 원래대로 간다면 여기 마이너스 4 찍어줄 거고 여기는 얘 3 찍어줄 거고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야. 네. 그리고 여기 얘가 더 크대 요거니까 그치? x값은 이거랑 이걸 거야 라고 해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x가 보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얘는 이제 뭐 해주세요? 그냥 큰 작작으로 해결해 주세요. 오케이? 굳이 이거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보자마자 아이고 이거 크다 쪽이네 그럼 얘는 이렇게 해 나오겠지 그냥 바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요거 2번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 딱 봐도 안 되게 생겼지. 네. 그지? 딱 봐도 안 되게 생겼어. 근데 여기는 얘 근을 구할 수 있어 없어? 근 구할 수 있지. 자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건 저 2차식을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 할 수 있다. 그지?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건 인수분해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고 인수분해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는 얘를 뭐 하는 거야? 난 분명히 뭘 풀고 있는데 부등식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거야? 방정식으로 가는 거야. 왜? 나는 지금 인수분해형으로 바꿔서 그래프 그리고 싶으니까. 오케이? 방정식을 가지고 갔어. 그럼 방정식의 근,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볼 수 있다. 그지? 최종 마지막 끝판왕 뭐 근의 공식까지 쓰면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거지. 얘는 근의 공식 쓰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의 근은 뭐가 됐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됐지.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얘가 뭘로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랑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고 그럼 여기는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가 될 거고 여기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쪽 범위니까 이 범위가 되면서 x의 범위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인데 등호가 있네요. 이게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시험 바로 그냥 사이값도 생각해도 돼요. 맞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상태였고 여기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도 지금 사이값으로 작다 쪽이니까 사이값으로 바로 해석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다음 요건 어떨까요? 저기 있는 쟤는 가만히 봐봐. 마이너스를 묶어볼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뭐가 됐어? 4가 됐어. 그죠? 여기 가만히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지?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위에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니? 여기에 뭘 찍고 2를 찍고 꼭 시점일 거야?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있어요? 없어요? 네. 큰 쪽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근데 같은 쪽에 하나 있지. 네. 맞아? x는 얼마? 이 점에 x좌표. 얼마니? 2예요. 그지? 얘는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x는 2라는 하나의 값으로 나와요. 오케이? 그럼 봐봐 얘들아 큰 작작만 외우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얘 풀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오케이? 네. 큰 작작만 알고 있으면 여기는 얘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필요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네. 다음 여기 얘는 어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얘가 x 마이너스 4 되니까 이거 다 넘겨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로 바라볼 거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인수분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것 같아. 그치? 안 될 것 같아. 그럼 여기 잘 봐. 지금 잘 봐야 된다 얘들아.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얘를 뭐 해봤냐면 일단 판별식을 넣어봤다. 그랬더니 얘는 9 마이너스 뭐가 돼? 14가 돼. 16이 됩니다. 무슨 수가 돼? 음수가 돼. 실근이 있어 없어? 없어. 실근이 없어. 그럼 이 차함수 어떻게 그려지겠니? S축가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어? 그럼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 거야? 이렇게 그려진 거야.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 거라고? 이렇게 그려진 거. 이렇게 그려지는지 어떻게 알았어? 판별식을 넣어봤어. 나는 지금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는데 판별식을 넣어봤어. 판별식은 뭐야? 방정식의 판별식이야. 그러니까 나는 부등식을 풀면서 판별식을 넣어봤어. 방정식으로 해석했고 그 방정식을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완성했어. 오케이?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뭘 풀 거야? 부등식 풀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기 x축이잖아. 0보다 작은 쪽에 뭔가 있었어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해가 없다. 이렇게. 저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먼저 판별식 먼저 써봐요. 맞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 먼저 써보는 겁니다. 항상. 알았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에 먼저 넣는 게 아니라 판별식을 먼저 써보는 거야. 왜? 근해 공식이 편하니? 판별식이 편하니? 판별식이 편하죠. 근해 공식 억지로 내가 넣어봤는데 그냥 허근다면 아무 짝에 쓸모 없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을 먼저 넣어. 그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하면요. 근해 공식을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왔어? 그럼 근해 공식 쓸 건데 어차피 이쪽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지. 여기가 판별식 아니니? 그럼 판별식 어차피 구해놨으니까 근해 공식 쓸 때도 편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판별식을 먼저 써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x축가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럼 판별식이 무슨 수야? 음수야. 안 맞나? 음수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가 이렇게 만났어. 근데 접했어. 그럼 판별식이 0이야. 접했어. 판별식이 0이야. 두 점에서 만났대. 그럼 얘는 실근이 몇 개란 소리니까? 2개란 소리니까 판별식이 무슨 수야? 양수야. 이런 식의 해석들을 자연스럽게 해 나가면 되는 거야. 나는 지금 부등식을 풀고 있지만 방정식으로 바라보는 거고 방정식을 바라보면서 뭘 해석하고 있어? 함수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완전히 다 하나입니다. 얘네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생각, 그게 하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에 대한 하나의 현상을 내가 세 가지 각도로 바라볼 수 있어야 여기는 얘를 제대로 풀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고 이게 제대로 이해되는 게 몇 프로라고? 50%. 수학에서 50%를 먹고 들어. 오늘 선생님이 지금 좀 전에 예비 고의 수업을 했어요. 예비 고의 수업하면서 지금 뭐 했냐면 로그 방정식, 지수 방정식 부등식 얘기를 했어. 그거 얘기하면서 오늘 또 무슨 얘기했냐면 2차 방정식 부등식 얘기 다시 했어요. 뭘 기준으로? 함수 기준.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부등식 이 얘기, 지금 이 얘기, 오늘 하는 이 얘기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중요해요. 오케이? 너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우잖아? 그럼 거기 있는 게 치환하게 돼 나중에. 치환하면 그 결과가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이 돼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우잖아? 그럼 거기 있는 게 뭐 하게 돼? 또 치환하게 돼. 그럼 치환하면 그 결과가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치환했을 때 결과로 항상 나오는 게 2차, 제일 만만한 게 2차, 등내 부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다음 문자 3번. 해가 다음과 같고 2차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구해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뭘 하고 있어요? 해를 주고서 2차 부등식을 구해달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간단히 봐봐. 그냥 해가 뭐였어? 2에서 몇 사이였어? 4 사이였어.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요 2에서 4 사이 이렇게 돼 있잖아. 나는 지금 현재 2차 뭐가 궁금해? 부등식이 궁금해. 그럼 2차 부등식이 궁금하니까 일단 2차 함수로 먼저 해석해 볼 건데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만약에 fx였다라고 생각하면 fx가 0보다 작다라고 부등식 세우면 끝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괜찮니? 다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석하면 걔의 근이 2에서 4 사이가 될 거란 말이야. 됐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이제 또 다시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야? f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도움을 받는 거야. 그럼 걔의 근은 2랑 4였겠지? 2랑 4를 근으로 갖는다는 건 2 넣었을 때 빵 되고 4 넣었을 때 빵 된다는 소리니까 fx가 뭘 인수로 갖는다? x-2와 x-4를 인수로 갖는다. 다시 또 인수정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호창에서는 뭐라고 했어? 1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x-2에다가 x-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부등식 하나 완성시켜 줄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요건 어때?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얼마? 0이래. 여기는 얘가 얼마야? 5야. 근데 얘가 요거가 지금 뭐가 되고 싶었대? 해가 되고 싶었대. 그럼 마찬가지야. 그래프 이렇게 하나 그려진다면 오케이? fx가 뭐가 되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부등식이 내가 원하는 부등식이 될 게 분명하고요. 얘는 0이란 근과 또 5라는 근을 가지니까 방정식에 도움 받아보면 x라는 애랑 x-5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 최호칭에서 1이라고 한 거니까. 여기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끝이지.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쌤처럼 풀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 저 그냥 원래 저게 그냥 풀이 방법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 그리고 더 전개할 필요는 없어요. 더 전개할 필요는 없고요. 더 전개해도 답이겠죠.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고 다 답이고. 네. 됐습니다. 네.
잠깐 시간 끌어요. 아니 써있대. 야 이건 자 봅시다. 일단 이제 2차 부등식을 풀어주세요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인수분해. 일단은 여기는 요 함수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형으로서 그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고 그거 다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은 큰큰 작작 뭐 이런 거 이용해서 바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뭐 의미 없을 것 같고 여기 2번도 인수분해 될 것 같아. 3번부터 볼게요 우리가. 오케이? 3번 저거부터 보자. 일단은 이런 애를 봤어요. 이런 부등식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얘들아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된 거나 이렇게 된 거나 이런 거 공식처럼 쓰라고 해놨던 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뭘로 가는 거냐면 함수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무조건 난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할 거야. 얘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할 거야. 먼저.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는 얘가 근을 몇 개 갖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판별식에서. 그러니까 얘는 갑자기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죠. 판별식은 방정식 거야. 방정식 거. 부등식 거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얘를 한번 해봤어. 9 마이너스 뭐가 되냐? 10은 0보다 작네. 그지? 여기까지 판단을 했다면 일단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대충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판단했으면 그래프가 그냥 딱 튀어나와요.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없어요. 왜?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왜? 이 방정식에 실근이 없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다시 판별식을 넣어봤더니 얘들아 얘가 0보다 컸대요 라고 한다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인 거고요. 네. 그죠? 판별식을 해봤더니 얘가 0이었다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요렇게 그려지거나 요렇게 그려집니다라는 뜻인 거고요. 판별식이 음수였다는 건 얘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거 다 볼 필요도 없어요. 대칭축도 볼 필요 없어요. 일단 뭐 먼저 봤어? 판별식을 먼저 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얘 판별식을 먼저 넣어봤더니 얘 음수가 나왔어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거기는 걔가 보다 0보다 크대요. 0보다 큰 거에 근을 구해달래. 그럼 여기는 얘는 전부 다 뭐야? 0보다 크잖아. 맞죠? 그럼 만족한 x값들은 뭐가 되겠어? 전부 다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근은 뭐가 되는 거야? 모, 든, 실, 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여기는 얘를 가만히 봤어. 근데 여기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봤더니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면서 누가 봐도 뭐가 되니?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지? 네.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겠어? 이런 그래프였을 거야. 한 점만 딱. 맞아요? 어떤 그래프? 이런 그래프였을 거야. 네. 됐나요? 네. 얘는 판별식 써보지도 않았지. 왜? 누가 봐도 얘는 중근가지니까. 네. 그죠? 이렇게 그려졌어. 근데 걔가 0보다 큰 거 찾아라. 0보다 큰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해가 뭐다? 해가 없다. 없다. 이렇게 써줘.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런 느낌으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1번이나 2번 같은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프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공식으로만 외워서 여기는 얘를 이제 막 공식화 시킨다라면 어떤 식으로 보통 공식화 시키냐면 여기는 A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fx 다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커요랑 크거나 같아요랑 작아요랑 작거나 같아요를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랑 판별식이 0일 때랑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랑 나눠가지고 총 몇 개를 외워? 12개를 외워요. 이 상황들을 모든 걸 다 외워요. 저거 시험 못 봐서 틀려가지고 나갔어요. 이걸 전부 다 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치? 최근책에서 양수란 보장이 있었어.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 현재 이 상황은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니?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맞아? 알파? 베타겠죠? 그럼 크다의 해는 뭐가 되겠어?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큽니다가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될 거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니? 아래쪽 x는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될 거고요.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알파, 베타, 각각 들어가는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소리야. 판별식이 0이었다는 소리는 어떻게 그려진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는 x는 여기 요 근을 내가 알파라고 한다면
x는 뭐가 아닌,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보이나요? 0보다 큰 거는 이쪽과 이쪽이 될 거야. 여기는 얘 하나 빼고 다 된다는 소리예요. 그걸 만족한 x값은 이거랑 이거 다 될 거 아니야, 그지?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될 겁니다. 그럼 크거나 같다에는 뭐가 되겠어요? 크거나 같다잖아. 그걸 만족한 x값들은 모든 게 다 되겠죠. 얘는 모든 실수가 될 겁니다. 얘들아 이거 외워야 되겠니? 아니야. 보면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얘 한번 대답해보자, 은우가. 0과 작다의 해. 없어요. 없어요. 해가 없다. 주연아, 0보다 작거나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뭐가 될까? 0 아니 알파요. 그렇지, x는 알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얘가 판별식 음수였다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하다고. 네. 그럼 여기 얘 해는 뭐가 되겠어? 다영아? 모든 그렇지,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유라야, 저건 0보다 크고 저건 0보다 판별식이 요거 모든 모든 실수. 이거 해가 없다. 요거 해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림 보면서 그래프 보면서 자연스럽게 부등식의 헤드를 다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알았죠? 여기는 이 12가지를 다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외울 시간에 함수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한 번만 해주면 된다고. 됐죠? 그것만 잘해주면 돼요. 근데 쌤 저거 사이값이랑 평균답자 보는 것보다 그 판별식 먼저 보는 게 더 좋아요. 아니, 일단 인수분해가 되면 판별식을 사실 볼 필요가 없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무조건 판별식이 양수란 소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딱 봐도 인수분해 되는 것들 있잖아. 딱 봐도 인수분해 되는 것들. 딱 봐도 인수분해 되는 것들. 인수는 안 되고 판별식. 그렇지. 됐나요?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다음. 이쪽이.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요. 그죠?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요. 봐봐, 지금 선생님이 완벽하게 뭘 가지고 생각할 거냐면 완벽하게 함수 가지고 생각할 거예요. 알았죠? 네. 그냥 함수 가지고만 해석할 거야. 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봐. 자,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지? 그렸어요. 뭘 그려? 대칭축을 그려. 대칭축 얼마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1점?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얘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이만큼이래요. 그럼 이 x축이 한 이쯤에 이렇게 있었겠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얼마란 소리야? 마이너스 4였다는 소리지. 됐어? 그럼 여기는 얘는 얼마란 소리겠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차이 나요? 3 차이 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차이 나겠어? 3 차이 나겠지. 얘는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다. 그럼 여기는 b는 보지 않아도 그냥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건 두 근의 뭐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곱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네. 맞아? a 값은 얼마였군요? 마이너스 8이요. 네. 됐나요? 네. 얘를 원래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니?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 여기는 얘 해가 2도가 된다는 소리니까 이거는 x 플러스 4, 그 다음에 x 플러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b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식으로만 본다면 그 다음에 여기는 얘 해가 여기는 얘니까 얘를 전개한 게 얘가 됩니다. 얘를 전개한 게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다시 뭐 전개를 해봐요. 그럼 플러스 뭐가 됩니다? 4x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4b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얘랑 얘랑 같다는 식사하면 여기는 얘 가지고 b 구할 수 있을 거고 b 구했으면 b 값 구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도 괜찮겠다. 그치? 이건 완전 식으로 푼 거고요. 그래프 하나 그려놓으면 이런 쓸데없는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자꾸 선생님 뭘 그려라? 그래프 그려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대칭축이다. 네. 알았죠?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는 얘 해가 얘라고 줬어요. 그죠? 여기는 얘 해가 얘라고 줬어요. 얘는 0과 작거나 같다. x축보다 밑에 있거나 같은 것만 보고 싶었는데 그거의 해가 뭐밖에 없었대? 3 하나밖에 없었대. 그죠? 어떤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대칭축이 3이다라고 보면 안 돼요? 맞아요. 됐어? 그거예요? 아니면 대칭축이 3이다 라고 보면 이걸 뭐가 돼? p가 얼마였구나? 3이었구나. 끝. 원래 그렇게 보는 거 아니면? 아니면 x-3의 제곱이었구나. 누가? 여기 있는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를 더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인지 어떻게 자,
다시 보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전개하는 결과가 얘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또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어? 여기 있는 얘의 판별식이 얼마겠니? 0이겠네 라는 식을 써서 판단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게 판단할 것들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어떻게 해석하든지 자연스럽게 가장 편한 방식으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산수령에서 다 써도 맞는 거예요? 다 논리적으로 다 돼. 근데 대칭축의 방정식은 사실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칭축이 되게 유용한 건데 대칭축을 잘 무시해 사람들이 많이 무시해. 그래서 이 대칭축에 대한 거는 서술형에서 쓸 땐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 그럼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닐 것 같아. 아, 그건 아닐. 그리고 만약에 그거라고 한다면 네. 대칭축을 만약에 안 배웠고 만약 물어봐요 학교에 꼭 그렇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꼭 물어봐. 대칭축의 방정식 써도 되나요? 안 되나요? 물어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완전 제곱꼴로 바꿔. 그럼 대칭축이 뭐다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나도 사용했어. 다음 보자. 자 이번에 뭐라고 됐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여기는 얘 해가 이거랑 이거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거든. 여기는 얘도 상황 한번 봐봐.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그럼 여기는 얘가 누가 봐도 3인 거고 누가 봐도 마이너스 4였던 거잖아. 맞아요? 그래야 여기는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 그렇다는 거는 여기는 이 2차 함수가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럼 또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4와 3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방정식으로 보는 게 좋겠네. 2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누가 봐도 마이너스 4와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궁금한 게 뭐였으니까? p랑 q였으니까.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으로 p, q를 바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p가 뭐가 된다? 두 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p는 얼마였군요? 2였군요. 됐나요? 그럼 2분의 q가 뭐가 된다? 얘가 마이너스 12가 된다. q는 얼마였군요? 마이너스 24였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됐어? 된 거야? 된 거야? 뭐 하는 거 같은데? 네. 다음 보자. 그 다음 잘 봐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얘 해를 줬어요. 여기 얘 해가 이거다라고 줬어. 여기 이 방향들 잘 봐야 된다 얘들아. 이 큰 끈짝짝으로 바로 봐도 괜찮고 여기 얘 방향을 잘 봐봐. 여기 얘가 작다 쪽. 그러니까 0보다 작다 쪽의 해가 지금 1에서 몇 사이라고? 3 사이라고 준 거잖아. 이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저기 어떻게 큰 작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작다 쪽에 하니까 사이 값이다. 아,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최고차익에서 양수였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나는 벌써 뭐라 알고 있냐면 a에다가 x-1에다가 x-3이 여기 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a,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ax의 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3a가 뭐가 된다? 여기는 얘가 된다. 얘가 뭐였구나? b였구나. 얘가 뭐였구나? c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대로 이쪽으로 가본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 ax의 제곱 플러스 4ax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 3a가 되겠죠? 다시 한번 a로 묶어주세요. x의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3이 될 겁니다. 여기는 a의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3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걔가 0보다 크다 해가 궁금한 거잖아.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 차익에서 무슨 수? 양수라는 거 판단했어요. 네. 그죠? 그럼 여기 얘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되는 이쪽과 이쪽이 궁금하군요. 이쪽과 이쪽이 궁금하군요. 오케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저거는 인풀이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사실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보는 풀이를 더 즐겨 사용합니다. 다시 봐봐. 원래 즐겨 사용하는 풀이대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은 선생님 이거 함수 쪽을 좀 각인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풀이를 한 거고 원래 하는 풀이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입니다의 해를 1과 3으로 볼 수 있겠니? 네. 볼 수 있겠니? 네.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저 부등호 방향이랑 저 부등호 방향을 봤을 때 a가 양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여기는 이 부등식을 보면서 여기는 이 부등식을 보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A가 0보다 그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얘가 작다 쪽인데 사이값을 가지고 있잖아. 아, 맞아요? 얘가 크다 쪽인데 사이값을 가지고 있었으면 a값은 음수였을 겁니다.
반대로 되네. 반대로 되는 거니까. 네네. 됐나요? 네. 그러니까 요 방향을 보면서 A의 범위값. 왜냐면 이걸 안 써주면 지금 저 네모친 거랑 지금 여기 있는 얘랑의 그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요 식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저기서는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알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요거까지 같이 써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니? 네.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더 재밌게 사용하는 풀이가 뭐냐면 이것까지 할까? 이게 궁금한 거 아니니? 이게 궁금한 거지. 이거 할까 말까? 아니요, 네. 이걸 fx라고 둔다면 얘들아 이건 f-x일 거예요. 마이너스만 붙여줘요. 그러면 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그릴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그냥 어차피 이쪽에 마이너스 x 되면 똑같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거예요. 맞아요.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x제곱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의 근이 이거랑 이거였으니까 얘의 근은 누가 봐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요 부등식, 여기는 얘가 0보다 크다의 부등식은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훨씬 간단하네요. 그죠? 이렇게 풀면 더 훨씬 더 간단해지죠. 그래서 이런 풀이들은 좀 사실 여기는 얘에서 얘를 바라보는 건 좀 고급 스킬이에요. 아주 고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너희가 그 정도의 관찰력이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얘에 대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함수 파트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짬뽕 좀 해야겠네요. 쌤, A가 0보다 크다. 어. 라는 건 이해가 안 돼. 큰큰 작작 외웠어? 여기는 부등호방에 크다 쪽에 있으면 큰큰 작작이 되죠. 여기는 부등호방에 작다 쪽에 있으면 상위값이 되죠. 그죠? 그럼 그 상황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그렇다는 건 최고차이 개수가 양수였다는 뜻이지. 그래서 A가 양수다. 이렇게 판단한 거야. 됐나요? 네. 누가 좀 많이 디프레스 돼 있는데. 다음 넘어갑시다. 보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해석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 여기는 얘가 성립하고 싶었대. 네. 그죠? 모든 실수 x에 성립하고 싶었대. k값의 범위를 보여주지. 그럼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 이렇게. 맞아요? 다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성립하고 싶었다라고 했으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저렇게 그려져요. 야, 0보다 커야 되니까요. 다음으로 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함수 그래프 다시 부등식으로 시작했어 나는.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그렸지. 그 다음에 난 뭘 관찰할 거냐면 얘랑 교점을 관찰할 거야. 뭘 하겠다는 얘기야? 방정식으로 관찰하겠다는 소리야. 교점이 없는데요. 교점이 없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겠어? 0보다 음수. 그치? 와, 그러니까 얘는 0이다라는 얘 판별식 4분의 d 공식 1-k가 음수다. 호.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문제 자체. 됐어? 그러니까 부등식이랑 함수랑 방정식이 하나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하나로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갑자기 방정식 갔다가 부등식 갔다가 함수 갔다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일 거고 그게 다 잘 연결이 됐다면 그러니까 이번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건 사실 되게 힘든 일입니다. 많이 힘든 일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다음 수업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렇죠? 여기 다 이해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다음 수업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다음 보자. 여기는 얘. 뭐야? 이번에 얘 해가 존재하지 않고 싶었대. 그지? 그럼 얘 여기 작다 쪽, 작거나 같다 쪽에 해가 없어요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x축 딱 그려놓고 요 밑에 뭐가 그림이 그려지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는 얘도 뭐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거잖아. 네. 됐나요? 그럼 이제 다시 그림 그려놨으니까 뭐 할 거야? 교점 생각할 거야. 네. 위치 관계 생각할 거야. 이게 뭐야? 안 만나지? 판별식보다? 음수. 처음에 붙어있으면 안 되는데요, 이제. 붙어있으면 안 되지. 0인 것도 없으니까. 얘가. 0인 것도 해가 존재하면 안 되니까. 얘가 붙어 있었다면은 0인 거에 해는 있는 거잖아. 네. 맞아? 그러니까 완전 붕 떠야지. 이게 판별식이 음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네. 그럼 똑같이 이거 가지고 판별식 써서 답 구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여기님 파트가 제대로 이해가 된다면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냥 내가 해석한 대로 그냥 툭툭툭 바로바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했던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다면 여기는 이쪽 파트는 되게 많이 어려울 겁니다. 문제 풀면서. 알았죠?
그래서 요 강의는 다시 한번 꼭 돌려보더라도 여기는 이 파트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열리 2차 부등식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연리 기초부터 선생님 설명 안 하고 갈 거예요. 오호. 아니,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니 그건 맞아요. 그러면 내가 설명해 줄게. 왜 설명 안 할 건지. 다시 봐봐. 두 번째 보자. 5번 문제. 자 이번엔 이런 상황이야. 얘 부등식 모든 실수에서 뭐 하고 싶었대? 성립하고 싶었대.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잘 봐봐. 여기 얘가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도 다 성립하는 거 맞죠? 얘가 이렇게 그려져도 다 성립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겨. 선생님 이거는요. 이거 크다 쪽 되는 거 아니에요? 등호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있는 얘를 봐봐. 여기 있는 얘 모든 x값들, y값들을 생각해봐. 얘 모든 y값들을 생각했을 때 걔가 0보다 크지? 그럼 이거 성립하는 거니 안 하는 거니? 성립하는 거죠. 다시였어요. 다시. 여기 등호가 있다랑 여기 등호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의 등호 이렇게 돼 있는 건 얘 뜻이 뭐예요? 이거거나 또는 이거입니다. 이런 뜻이거든. 네. 이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얘가 되고 얘가 안 돼도 되지, 얘가 안 되고 얘가 돼도 되지, 둘 다 돼도 되지 이런 얘기거든. 근데 얘가 크면서 같이 등호일 수는 없어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의미하고 있는 중이야. 이거거나 이거라는 소리거든. 네. 그럼 이것만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만족하는 건 답이겠어, 아니겠어? 할 거예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다시 봐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서 이 부등식이 만족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그려진다면 다 0보다 큰 거지 얘는. 얘 값이 전부 다 0보다 크다고 그러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 차이만 잘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얘는 경우가 몇 가지야? 두 가지. 맞아요? 네. 이런 경우도 되는 거고 이런 경우도 되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이 얘는 뭐야? 판별식이 무슨 수? 음수. 얘는 판별식이 무슨 수? 0. 그죠? 그럼 이거거나 이거란 소리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 0과 같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 네. 됐나요? 네. 그리고 여기서 꼭 주의해요. 최고치랑 뭔가 붙어 있으면, 그지? 최고치랑 뭔가 붙어 있으면 거기는 걔가 무슨 수인지. 무슨 수니? 양수죠. 그죠? A가 양수입니다. 이거이고 이거예요. 얘가 이 문제의 답이 될 거예요.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건 A 값의 범위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어차피 A에 대한 식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아. A에 대한 부등식 나올 거고 A에 대한 부등식 나올 거고 이게 결국 뭐야? 연립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두 개 연립해야 돼. 이거 연립해야죠. 왜?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아, 저걸 구한 다음에 둘이 합쳐주라고요? 겹쳐주는 거지. 겹쳐주는 거. 쎄기락 됐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겹치는 거야. 합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연립 부등식 한 거예요? 지금 연립 부등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립 부등식 따로 볼 필요가 없다니까. 여태까지 우리 잘 해왔어. 자주 많이 해왔어. 넘어갑니다. 둘이 없네요. 그 다음에 이거 있지. 8번. 여기서 하나 놓쳤다. 다시 설명할게. 5번. 여기서 하나 놓쳤다.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면서 다시 최고 차량의 개수가 모였을 때 A였어. 문자였을 때. 최고 차량의 개수가 모였을 때 문자였을 때는 여기는 얘가 2차라는 고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치? 판별식이라든지 2차 부등식이라든지 걔네들 전부 다 2차일 때만 생각하는 거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제일 처음 분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A가 0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A가 0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먼저 본 거야. A가 0이었을 때 성립하나 봐봐. 이거 0이래. 0이래. 네. 그럼 3이 0보다 크다. X에 뭘로도 다 성립하죠. 네. 그럼 이거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나중에 요거 놓쳐서 틀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거 끝까지 풀어줄게요. 다시 A가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 있는 얘는 2차 부등식으로 이제 해석해도 되고 2차 방정식으로 2차 함수로 해석해도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은희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고?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네. 그치? 최고 차이 개수는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최고 차이 개수 양수여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얘가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그럼 실제로 끝까지 문제를 풀어본다면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판별식 써보자. a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 3a가 될 겁니다. 0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네.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는 이거 a에다가 a 마이너스 3이잖아. 네. 그죠? 그럼 원래대로 하면 또 다시 여기서 또 a축 그리고 0 그리고 3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 되거든? 네. 이거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뭘 알려준 거야? 그냥 이거 끈끈 잡지. 이거 알려준 거야. 빨리빨리 이런 거 빨리빨리 구하자. 그렇죠? 2차 부등식 기본풀이 이거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데 그럼 겹치는 부분은 어디겠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또 뭐야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랑 0보다 커요. 이거 두 개 겹치면 어떻게 되니? A 값은 0에서 3 사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거 되는 거 맞죠? 지금 현재? 이거 되는 거 됐습니다. 네. 그리고 A가 0인 경우도 됐어 안 됐어? 됐어. 맞아? 네. 성립했잖아. 예. 이게 뭐? 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레전드. 결국 답은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아까 등 하나 안 붙이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얘 가지고 함정을 굉장히 많이 봐요. 오케이? 그래서 최고창에 뭐가 붙어 있을 때는 항상 0인지 아닌지 조사해 주세요. 이지수가 있어요. 문자 있어요. 됐습니다. 한국사인데 문제. 자, 봐봐. 지금 얘들아, 지금 다영이랑 은우랑 지금 둘 이해 안 된 것 같아. 됐어요. 됐어? 정말이야?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그때 예전에 뭐라 그랬지? 좋아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건 정말 최악이에요. 정말 최악입니다. 그렇죠? 됐어? 확실히 됐어? 내가 잘못 본 거야? 네, 머리로. 아 그랬어? 오케이 좋아요. 지금부터 나와서 우리 다영이가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나 풀어보세요. 발전되는 아니 맞네. 삐다. 11-9번 문제입니다. 왜요? 자, 다시 봐봐.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루트 안의 값에 대한 관찰이야, 그지? 루트 안의 값이 뭐가 돼야 얘가 실수가 되겠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수가 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는 얘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를 내가 그냥 이렇게 다시 재해석해 줄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얘로 이제부터 바라보면 되는 거야, 저 문제 자체를. 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한 상황이었다면 일단 여기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겠니? 이렇게 그려져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그려져도 괜찮을 것 같아. 그지? 네. 그럼 얘는 마찬가지 최고차이 계수가 뭐였으니까? 문자였으니까. 그죠? 얘가 0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0이면 어때? 얘가 0이면 이거 없어질 거고 이거 없어질 거잖아. 그럼 2x잖아. 그지? 2x가 모든 실수돼서 0보다 크거나 같겠니?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죠? x가 음수라면 음수값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k 값이 0이 될 리는 없어. 여기서는 괜찮아. 그지? 그러니까 k는 0은 아닐 거예요. 왜 0이 될 일이 없다고 했어요? 다시 여기다 k에다 0을 넣어봐요. 네. 됐어요. 그럼 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는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k가 0이 될 리는 없어요. 여기서는 괜찮았어. 그지? 그런데 그러면 결국 k가 0이 아니라는 소리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것만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네. 그렇다는 거는 k가 무슨 수여야 돼? 일단 양수여야 돼. 여기가 다 무슨 볼록이니까 아래로. 아래로 볼록이니까 양수여야 돼. 요거 놓치면 되게 힘들다. 그렇죠? 네. 요거 놓치면 안 된다. 다음 두 번째.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판별식이 무슨 수라는 소리고 음수.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판별식이 뭐라는 소리야? 0이요. 0이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네. 됐지? 봐봐. 하다 보면은 얘들아, 하다 보면은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이걸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판별식을 딱 봤어. 갑자기 그냥. 그러나서 판별식이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다 뭐야? 0보다 크잖아. 얘 0보다 크겠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풀이가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정말로. 네. 오케이? 네. 이거는 정말로 그냥 무슨 상태?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그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여기 있는 얘가 보니까 여기 있는 얘가 그냥 x보다 위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얘도 괜히 그냥 뭘 것 같으니까 클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푼 거야. 그죠? 이렇게 하면 돼야 돼요? 안 됩니다. 판별식의 의미는 뭐였어요? 방정식에서 판별식의 의미는 뭐였어? 양수라면 두 개씩은 갖고요. 0이라면 중근 갖고요. 음수라면 그는 안 가져요. 그지? 여기는 얘를 뭘로 바라보고 싶었다는 거야? 우리는 방정식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싶었다는 거야. x축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 얘가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k가 0인 건 0보다 큰 건 어떻게 해요? 아래로 볼록이면 최고 차이 계수가 뭐예요? 양. k잖아요. 네. 그죠? 얘 그래프가 k가 음수였다면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질 거라면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여기는 얘는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 작거나 같은 거니? 작거나 같은 게 돼버리겠죠? 근데 얘는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져야만 지금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K가 0보다 크다는 이 조건을 내가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고 이거 되게 중요한 조건. 루트 안에 씌워져 있어서 0보다 큰 거나 같은 거. 다시 뭐라고? 루트는 씌워져 있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러니까 루트가 씌워져 있어서 0보다 크나 같다는 게 아니라 루트가 씌워져 있는데 여기는 얘가 뭐니까 실수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루트 씌워졌다고 무조건 0보다 크나 같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들아 이 해석이라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한데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좀 하나만 부탁할게. 그러니까 질문을 받다 보면은 어떤 느낌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냐면 그럼 무조건 이거면 이거예요? 이거면 이거예요? 이거면 이거예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 선생님이. 근데 그런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답을 내주세요. 이런 뜻이고 수학에서는 이거면 이거예요는 답이 없습니다. 왜? 되게 다양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야 돼.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능력을 너희가 키워놓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지금 주연이가 딱 질문했을 때 그런 선생님이 대답을 해서 주연이를 지금 막 이렇게 저격하는 것 같은데 너한테 얘기가 아니야. 모두한테 다 얘기해. 하늘이도 그 질문 되게 많이 해요. 그죠?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자연스럽게 생각해봐. 루트 안에 뭐가 있었어? 루트 안에 여기 K가 이렇게 있었대. 근데 여기는 얘가 뭐가 되고 싶대? 실수가 되고 싶대. 그럼 우리 어떻게 쓸 거야?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 이거 전체가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 근데 여기는 얘가 뭐가 되고 싶었대? 실수가 되고 싶었대. 그러니까 이 통째로 되어 있는 여기는 얘가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라는 생각. 오케이? 되게 사소한 생각. 저기 0보다 작으면 허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는 0보다 작으면 허수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얘가 이렇게 돼. 모든 실수에서 얘가 실수가 되니까 모든 실수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됐나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나서 그럼 이제 여기는 이 표현 자체가 완벽하게 이렇게 바뀌었잖아. 이렇게 바꿔놓은 이유가 뭐겠어? 얘에 대한 해석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바꿔놓으면 해석이 편하니까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부터는 여기는 얘를 찾아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걸로 그냥 해석하면 돼. 그럼 이 문제는 아까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표현 바꿔놓고 다시 한번 봐봐. 여기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싶대. 어디에서? 모든 실수에서. 그럼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라고 얘들아? K. 그치? 최고차항이 0일 수도 있다고. 항상. 여기는 얘가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이런 얘기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치? K가 0이면 제가 1차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라고 하는 게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 그렇다면 제일 먼저 K가 0인지 아닌지 0이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판단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0을 넣어봤죠 아까? 0을 넣어봤죠. 이렇게 0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EX가 되고 EX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나 같니? 아니잖아. 그럼 K가 0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럼 K가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이 난 생긴 거잖아 이제는. 그럼 얘는 무조건 몇 차 방정식,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 된 거야. 오케이? 이제 2차식이 됐으니까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가지고 여기는 현 상황을 다시 해석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봐봐. 0보다 어땠으면 좋겠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는 일단 얘가 위로 볼록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얘가 아무리 위에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내려가서 이 밑에 뭐가 생길 거란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위에 있어도 안 된다는 거야. 얘는 무조건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뭘 깔고 가야 돼? K는 양수였구나를 먼저 깔고 가야 돼. 그리고 여기는 얘가 모든 실수에서 이렇게 되려면 얘가 이렇게 붕 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하는 경우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이 경우를 판별식이 음수라고 해석하기로 했었고 이 경우를 판별식이 뭐라고? 0이라고 해석하기로 했었으니까 여기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군요라는 여기 있는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을 연립해서 이 연립 부등식을 풀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될 겁니다 라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풀어봤더니 얘는 뭐가 돼요? 4분의 D 공식으로 접근합시다. 1-K제곱이 될 거예요. 거기는 걔가 뭐래요? 0보다 작거나 같대요.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죠? 그럼 K제곱 마이너스 1은 뭐겠어요? 0보다 크거나 같았겠죠? 그럼 K 값은 뭐가 되겠어?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K 값은 뭐라고 했으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뭐가 됐어?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K의 최소값을 구하면 얼마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이런 흐름을 잡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사소한 생각이고 그 사소한 생각들이 모여서 너희 수학 실력을 발전시킬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 아까 부탁하려고 했던 게 뭐였어? 이거면 무조건 이거가 돼요? 이런 질문은 이제 하지 맙시다. 알았죠? 오케이. 그 생각이 되게 중요해. 알았지? 무조건 되는 거 없어. 상황에 따라 아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 해석을 하는 거는 더. 그렇지?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구나. 오케이?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얘는 내가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런 질문은 선생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질문 중이야. 오케이? 되나요? 네. 됐습니다. 넘어가서 어렵죠 오늘 거. 오늘 되게 어렵죠. 다시 볼게요.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y는 2x 더하기 1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가 x가 2보다 작다 또는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오케이? 잘 봐봐. 여기는 얘의 그래프랑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나는 뭐하고 있었죠? 비교하고 있었대. 여기는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 이렇게. 오케이? 얘 몇 차 함수니? 1차 함수 이렇게. 오케이? 그 아래에 있어. 아 위쪽에 있는. 얘의 그래프가 얘보다 위쪽에 있는 게 있고 아래쪽에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 범위가 이렇게 나왔겠지? 네, 둘이 겹치는 건 어떻게 알아요? 응? 꼭 겹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거 보고 하는 거야. 이거. 아 네. 정보를 나한테 이렇게 주고 있었잖아. 위쪽에 있는 범위가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 그렇지? 그렇게 되려면 그림이 두 개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판단하죠. 저기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범위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봐. 네. 그러면 얘의 그래프가 얘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는 실수 전체겠죠. 네. 아 많이. 네.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현재 저 상황을 만족하지 않잖아. 네. 저 상황을 만족하게끔 너희가 스스로 이런 그래프 두 개를 이렇게 딱 이런 위치 관계에 맞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실제. 네. 괜찮니? 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까지 그렸어. 그리고 나서 뭘 생각해봤어? 아 이걸 만족한 x값의 범위가 2보다 작거나 b보다 크대요. 무슨 말이야? 아 얘가 뭐였구나. 2였구나. 얘가 뭐였구나. b였구나.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렇게 해석했니? 됐어?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 뭘로 보면 되겠어? 이제 방정식을 보면 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라는 애랑 2x 더하기 1이라는 애랑 이렇게 만든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2랑 b개. 됐습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에다가 더하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네. 는 0. 두 개의 근이 2랑 b라는 소리니까 두 근의 합이 얼마다? 5다. 아 b는 3. 두 근의 곱이 6이다. a는 7. 이런 식으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석만 잘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상관없어 이제 발전 예정이에요. 이러지 마. 이건 잠깐 쉬었다. 겁내지 마. 그리고 졸리고. 근데 봐봐 이제 발전의 7번으로 갑니다. 발전의 7번부터는 아니 듣고 싶잖아요. 네, 안 돼요. 안 돼.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 못 푸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부등식을 함수의 그래프로 해석하지 못하면 절대로 못 푸는 문제야. 저희는 되잖아요.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풀 수 있는 문제야. 오늘 운다. 봅시다. 자, 봐봐. x의 범위가 뭐라고 주어져 있었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라고 주어져 있었어. 일단은 얘들아 함수 얘기에서 지금 이거 부등식 함수로 풀 거잖아. 함수 얘기에서 이렇게 x의 범위 이렇게 준 거 있지. 네. 그 x의 범위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정의역은 사실 집합 용어고 여기는 뭐 x 바해서 x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입니다. 이렇게 주는 게 원래 정의역이거든. 오. 이거는 이제 집합 용어예요. 집합 용어. 근데 집합은 너희들 수학 하에서 처음 배우는 거라서 여기는 얘는 가끔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희가 하이매스 풀다가 하이매스가 아니라 뭐야? 쌤? 그 뭐지? 너희들 테스트이지. 네. 테스트 풀다가 가끔씩 정의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가끔씩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 분류가 완벽하게 다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당황하지 말고 여기는 얘가 말하는 건 그냥 x의 범위가 요 안에 있는 것만 보면 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라고 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의역 얘기 나왔으면 마찬가지 x의 범위를 준 거구나 요 정도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됐죠? 오케이. 그래서 x의 범위가 저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는 이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이걸 만족하는 걸 구해달래. 어떻게 풀면 될까요? 봐봐.
여기 있는 얘는 항상 뭐라고 있는 거냐면 x축이라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라고 하는 거는 그냥 2차 함수겠죠, 지금 현재는. 네. 그죠? 2차 함수. 이 2차 함수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 어디 사이? 2 사이에서. 그지? 네. 얘 그래프가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어? x축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는 소리야. 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는 소리야. 네. 맞아요? 근데 2차 함수를 그리고 한번 가보자. 2차 함수를 그리려면 뭐 먼저 생각해? 대칭축. 대칭축 먼저 생각해. 대칭축 어디니? 4천. 4. 오 많네. 됐습니다. 네. 그럼 얘 그래프 한번 볼게.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이거 만족해 안 해요?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반대 뭐 만족은 돼요. 해요. 만족하지? 네. 맞아? 이렇게 되면 만족하니 안 하니? 해요. 돼요. 만족하지? 이렇게 되면 여전히 만족해 안 해요? 돼요. 해요. 여기가 요점 지나면 요점 딱 지나면서 이렇게 되면 만족하니 안 하니? 되지 않아요? 그것까지는? 되죠? 왜? 내가 보고 싶은 건 어디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고 싶으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난 여기 딱 잘라서 여기 얘만 보는 거야 지금 현재. 네. 오케이? 물론 전체적으로 그래프는 그리겠지만 딱 누구만 보는 거야? 저기는 쟤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좀 더 내려가서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어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어때? 돼요. 만족하죠? 왜요? 아 저게 그냥 여기서만 그러니까요. 보겠다고. 그렇지, 여기서만 보겠다고. 네. 됐나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얘들아, 여기는 얘 판별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군요. 이런 뜻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왜? 이게 판별식이 양수인 거고, 이게 판별식이 0인 거고, 이게 판별식이 음수인 건데, 먼저 반대로잖아. 판별식이 음수인 거고, 판별식이 0인 거고, 판별식이 양수인 건데, 그치? 네. 세 개 다 되잖아. 판별식은 쓸모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치? 그럼 이런 상황일 땐 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될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뭐만 만족하면 된다, 저기야? 저희 저 사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양수, 이 양수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는 뜻이잖아, 그지?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x가 만나든 말든 이건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뭘 가지고 여기는 얘 기준을 세워서 문제를 풀 거냐 이런 거지. 그거에 대한 힌트를 주자면 힌트는 뭐냐면 경, 계, 에, 서, 의, 함, 순, 갑, 세, 부, 호입니다. 힌트는 이거예요. 난 경계는 뭐겠어? 경계는 뭐 말하는 건? 마이너스 2랑 2였을 겁니다. 쟤네들이 경계가 되는 값들이에요. 그죠?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면 편합니다. 저걸 넣었을 때 나오는 부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라고. 이 힌트라고 선생님이 준 여기는 이거가 이런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여기는 얘를 너희들 반드시 기억해 놓고 있어요. 경계에서 함수값의 부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x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계에서 함수값의 부호는 되게 많이 사용될 거예요. 선생님 봐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죠? 다른 쪽 보고 싶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거 되는 거 맞죠? 그지? 근데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 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얘는 지금 대칭축이 이쪽에 있다는 거니까 여기는 감소함수다라는, 여기 감소하고 있는 이런 함수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난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있는 중이고, 이거는 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려있는 이 모든 x값을 다 넣어봐도 다 양수가 나오는 거 맞는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는 이만큼은 양수가 되지만 요거 넣으면 그냥 뭐가 됩니다? 음수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거야. 그치? 이거는 여기다 얼마? 여기 2잖아. 2를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무슨 수야? 양수야. 얘는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무슨 수가 돼? 음수가 돼.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F2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가 이 문제의 해결 전략입니다. 핵심 식이 된 여기서는 판별식을 써놨어요? 안 씁니다. 그죠? 이해되나요? 지금 선생님 경계 지금 몇 개 중에서? 2개 중에서 뭘 보고 있어? 얘를 보고 있어. 예. 마이너스 2도 있고요, 2도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얘만 보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0이랑 나눠줘요. 그렇지. 여기는 얘가 지금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진단 말이야. 여기는 얘는 지금 다 어차피 양수여야 돼. 그지? 네.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그지? 이거는 얘가 양수면 얘보다 큰 값을 가질 거예요. 왜냐면 얘 감수함수였으니까 얘보다 큰 값 가질 거야.
얘가 양수면 알아서 양수일 거고 얘가 음수여도 그냥 양수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얘는 지금 그냥 알아서 결정되는 느낌이고요. 결국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2라고 하는 여기 요 위치에서 나오는 그 함수 값이 양수이면 되는 거고 음수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됐나요? 얘가 양수라면 이렇게 되니까 되는 거 맞잖아. 그럼 0은 왜 돼요? 0이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그래프 자체가. 네. 그럼 여기는 이 범위 내에서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것도 맞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0인 것도 되는 거야. 근데 뭐는 안 돼? 얘가 음수였어. 이렇게 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이 항상 판별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함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만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만 그거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야. 됐나요? 다시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붕 떠있는 이 상태를 이렇게 위아래로 올려 내려가면서 생각하는 거는 실수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판별식으로 충분히 구분이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x의 범위, 정의역이 결정돼 버리잖아. 그러면은 요 범위에서만 바라볼 거니까 사실 판별식의 효력은 되게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 범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다면 대칭축이 들어가 있었다면 여전히 나는 판별식으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때는 경계에서 함수값이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얘는 여기는 얘가 중요한 거야. 대칭축에서 이 y좌표가 중요한 거거든. 그지? x축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가 실제로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범위, x의 범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 때, 대칭축이 들어가 있을 때는 여전히 판별식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 정의역 바깥의 범위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용해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거든. 그날 그럴 때는 뭘 사용합니까? 경계에서 함수값의 구호를 생각해. 저거 써서 풀면 어떻게 풀어요? 뭘 써서 풀면? 저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까지 내가 식을 세웠어? 네. 이렇게까지 식을 세울 수 있었어 만약에. 그러면 그냥 넣는 거지 뭐. 너 4-12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a가 8. 이 부등식 풀면 답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늘 아마 너희들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제일 어려운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거일 것 같아. 여태까지 수업하면서 오늘 하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제일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앞으로 수학을 잘할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수학을 덜 잘할 거예요. F2가 0보다 크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너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이제 봐봐, 선생님 힌트를 줬어 분명히. 네. 우리 한번 해봤어, 그렇지? 우리 한번 해봤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봐봐, 모든 걸 다 이렇게 의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았지? 스스로 하는 그 스스로를 한번 해봐야 돼. 네. 뭔 소리야 이게? 아무튼 스스로 한번 해봐야 돼. 알았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왜 하필이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푸는데 나는 이 식 하나를 가지고 지금 왜 이 문제를 풀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왜 이것만 하나 만족하면은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건가? 왜 저기는 저 조건을 내가 이렇게 바꿔서 이걸로 나는 문제를 풀고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저 2가요 0이랑 클 때랑 작을 때랑 나뉘는데 저게 0보다 크니까 그 위에 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저기 0이랑 0보다 큰 거랑 작은 거로 나뉘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기 x제곱 마이너스 거기 위에 식에서 0보다 큰 거니까 그 위에 것만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 결국은 봐봐. 얘가 다시 여기서 그러니까 이 그래프 이렇게 생긴 애가 위아래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근데 지금 경계는 지금 경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야.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어. 네.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이 값들 중에서 지금 뭘 생각하고 싶냐면 이렇게 얘를 내가 뭐라고 한다면 x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x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여기는 얘가 x축보다 다 뭐 하고 싶어? 크고 싶어. 네. 오케이? 네. 그럼 봐봐. 이 5개 선생님 그려놨거든? 얘 5개 그려놨어요. 네. 이 5개 중에서 되는 거 몇 개 있어요? 3개. 3개 있어요. 왜? 누구? 1번, 2번, 3번. 위에서부터 3개. 요 3개밖에 없죠. 네. 요 3개가 되는 이유는 뭐야? 요 안에서 그냥 다 뭐거든? 양수거든. 네. 그치? 네. 다 양수거든. 근데 여기는 요거는 어때? 이만큼은 양수지만 이만큼은 음수지. 네. 얘는 이만큼 양수지만 이만큼은 음수지. 네. 그러니까 안 되지. 네. 그러면 여기는 요 3개랑 여기는 얘네 2개랑 차이가 뭐예요? 뭐밖에 없어? 양수, 음수. 차이가 이거밖에 없다고. 네. 여기는 요 값들이 다 무슨 값을 가져? 양수 값을 가져.
여기 이 값들이 다 뭘 가져? 음수값을 가져. 네. 그지?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범위 내에서 뭐가 중요한 거야? 이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지? 네. 이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 생각해봐. 이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 최소값은 뭐겠어? 이 범위 내에서 최소값은 누가 봐도 뭐예요? F2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여기는 이 그래프상, 지금 선생님 분홍색으로 칠하는 여기는 이 그래프에서의 최소값은 누구라고? F2라고. F2. 그 F2가 0보다 어때야 돼? 네. 아. 아니면 같아야 돼. 네. 그러니까 나는 뭐만 보는 거야? F2만 보는 거야. 어차피 다 저기니까. 그렇지. 여기는 감수함수니까 얘가 0보다 크면 알아서 다 0보다 클 거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난 얘만 보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식을 써서 F2가 0보다 크다. 이 식을 써서 문제를 푸는 거야. 저기 많이 나오는데 저기 2가 무조건 커야 제 식이 성립되니까 이 F2보다는 크면 큰 거. 맞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에 대한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엄청 중요해. 그렇죠? 이거 가지고 나중에 뭐 할 거는 근해 분리 얘기할 거예요. 근데 분이 오늘 아니에요? 오늘 못 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세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 주면 좋을까? 한번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x의 범위를 뭐라고 줬어?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라고 줬고, 이번에는 지금 요는 얘가 0보다 크다. 이게 항상 성립하고 싶었어. 이런 상황이거든. 네. 그렇지? 그럼 가만히 봐봐. 여기서부터 x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x 3까지만 바라볼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 만약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서 난 이거 다 잘라놓고 여기는 얘만 바라볼 거라는 얘기인 거야.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겠다. 힌트 2를 줄게. 힌트 2. 근데 지금 쟤네 대칭축이 사이에 있는데요. 맞아요. 그럼 판별식이 되는 거죠. 최소값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케이? 최소값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다시 봐봐. 얘는 지금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다 지금 이 위에 그려져야 돼, 그지? 근데 여기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봤더니 대칭축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있어. 그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결국 여기는 다 양수가 되려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되면 되겠어? 안 만나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전체적으로 바라봐도 얘 2차 함수를 전체적으로 바라봐도 얘는 안 만나면 될 거야 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판별식은 무슨 수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조건이 이 문제를 푸는 조건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네.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해석해도 되겠어? F-1이 양수다. 맞죠? 네. 저기 제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다. 이거 아니면 이걸로 해석해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랑 이거랑 결과가 다르지 않나요? 이거랑 이거는 완벽하게 동일한 얘기입니다. 최소값을 넣었을 때 저거 0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렇지.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겠다. 됐나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됐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 풀면 저 첫 번째로 풀든 두 번째로 풀든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같은 조건을 쓴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그럼 여기는 어떨까? 이번엔 뭐래요? x가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래요. 2차 부등식 적용식은 항상 성립하고 싶었대요. 그럼 가만히 봐봐. 여기 얘를 봐봐. 얘는 현재 상황이 뭐야? x가 이렇게 잘려 있어요. x가 마이너스 3에서 어디 사이라고? x가 1 사이로 잘려 있단 말이야. 네. 그리고 여기의 대칭축도 가만히 보니까 얼마네? 2네. 그지? 대칭축은 2네요. 네. 됐습니다. 네. 얘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것 같은데 여기는 얘 그래프가 뭐래? 얘보다 0보다 항상 뭐 하고 싶었대? 크고 싶었대. 그럼 얘는 상황이 또 반대가 됐어요. 그죠? 얘는 분명히 무슨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네. 최고층에서 음수. 네. 그럼 난 뭐에만 관심 가지게 되겠어? 최대값. 얘에만 관심 가지게. 저 지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차피 여기서 얘가 대칭축이 얘거든. 무슨 말이야? 여기서 몇 개 다 뭐 하고 있었을 거야? 증가하고 있었을 거야. 그럼 나의 관심사는 뭐만 가지면 되는 거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최소값은 뭐겠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일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풀면 돼요? f-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로 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봐봐. 선생님이 첫 번째로 준 힌트랑 두 번째로 준 힌트가 사실상 완전 똑같은 힌트예요.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중요합니다라고 했었지. 얘도 지금 이거 뭐야? 경계에서의 함수값이야. 근데 경계에서 함수값이 어떤 이유가 뭐였어? 여기는 이 범위 내에서의 뭐였거든? 최소값이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아예 그냥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로 바라보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로 퉁칠 수 있겠다, 그지? 됐나요?
여기 있는 얘가 몽땅과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해석해나갔으니까 여기 있는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군요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 범위 내에서의 여기 있는 얘의 최소값을 빠르게 구해서 고인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써주면 되겠군요. 이게 더 너희 받아들이기 쉽겠네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됐어?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다. 네. 됐네요. 다음 4번 아니 8번입니다. 가우스. 가우스는 하지 않습니다. 절대값은 해야죠. 마지막이지. 네. 요거까지 할게요 오늘은. 꼭 문제 풀이다. 요거 좀 설명 좀 되게 자세하게 해줄게요. 한 문제 한 문제 되게 시간을 들여가며 설명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원래는 한 문제 많이 들여봐야 10분도 안 들여요. 근데 지금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요. 다시. 자, 여기는 얘를 바라보는, 여기는 이걸 바라보는 건 뭘로 바라보면 좋겠다. 근데 항상 부등식으로 바라보면 좋겠다. 함수로 바라보면 좋겠다. 부등식을 바라볼 때는 함수로 바라보면 좋겠다. 얘 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뭐 해주면 돼요? x의 법이 나눠주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0보다 작은 걸 나눠주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나는 여기 얘를 뭘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풀겠다. 그럼 이제 보는 거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된 얘의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에 대한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분명히 절대값 있는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알려줬었지? 맞죠? 특별 버전이 있었고 기본 버전이 있었죠? 죄송한데 한번 해주면 안 돼요? 기억이 안 나. y는 그러니까 y는 이런 거죠. f 절대값 x 이런 거 그리는 거. 이렇게 그거 4개인가 5개가 나와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리고 그다음 y축 대칭해 주세요. 이런 것들 있지. 네네네. 다시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들 개념수 쓰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 정리 잘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걸 딱 보자면 내가 막 뿌듯해서 그걸 잘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왜 정리하라는 걸까? 뭐야. 다시 보여. 오케이? 그러니까 개념 노트라고 하는 거는 개념 노트에만 있으면 그 개념이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이 됩니다. 네. 그렇죠? 선생님이 그거를 앞에 인덱스를 굳이 넣은 이유가 뭐겠어? 그때 개념 노트 활용하는 방법 얘기해줬었죠?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인덱스 쓰면 인덱스를 다 써놓고 인덱스를 읽으면서 인덱스에 있는 개념 제목을 읽으면서 거기 있는 그 개념이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를 체크합니다. 떠오른다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안 떠오른다면 그 개념 찾아서 다시 보라고 했죠. 그걸 선생님이 사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매일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지금까지 너희들 지금 수학학까지 지금 이거 개념 하나씩 정리하고 있거든? 지금 수학하 하는 동안 지금 고1 수학만 선생님이 그렇게 정리해 놓을 거예요.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하는 거 계속 찍어서 잘라가지고 조금씩 막 10분씩 20분씩 잘라가지고 붙여놓는 그 조그만 것들 있잖아, 그지? 그게 지금 벌써 몇 개까지가 101개가 됐어요. 지금 현재 기준 101개입니다. 근데 얘네들 아직 수학하가 안 끝났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하 더 진행하면 얘가 더 늘어날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 101개 이상, 한 150개 될 것 같은데 한 120개 넘을 것 같아. 120개가 되는 그 개념을 너희 머릿속에 한 번만 보고 다 암기할 수 있겠니?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그 개념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되게 쉬워지는 건데 그 개념들이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수학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매일매일 복습하라고. 너희들 단어 맨날 외우잖아, 그지? 단어 다 외우고 한 권 다 외우면 어때?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외우지? 맞아? 왜 그런 거야? 까먹으니까. 그지?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에서 얘들아, 선생님이 한 이틀 전에 좀 신기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개념을 써주면은 오늘 잔소리가 되게 많네. 사실 미안해요. 근데 좀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봐. 개념을 한번 써주면 너희가 막 열심히 다 따라서 써. 그리고 정리를 잘 해놨어. 그러고 나서 거기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다음 개념에서 또 쓸 때만 펴. 그러니까 안 봅니다. 계속 그러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한 명한테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한테 이거 개념을 일단 외워봐. 다 외워봐. 하나의 개념이 있었거든. 근데 그거 개념 가지고 푸는 문제를 아예 접근을 못하는 거야. 아예 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그냥 그 개념을 다 외워봐 라고 딱 주문을 하고 한 20분 정도 줬어요, 시간. 20분 동안 그 개념을 외웠어.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봐. 풀어요. 무슨 말이에요? 개념이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오케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안 풀릴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얘들아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하지 마요. 문제 풀어서 맞추고 틀리고 이거는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수학. 알죠? 영어는 단어 싸움이죠. 수학은 개념 싸움. 알죠? 개념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하나하나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해 주세요. 그럼 너희들 수학 다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알죠? 그 개념을 중요시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수학 공부를 하려고 또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수학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개 잘했어. 잘하는 것 같죠.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냥 궁금했거든. 나는 왜 이런 개념을 배우고 왜 이런 문제를 푸는지 궁금했거든. 그래서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그거 가지고 아 이런 개념이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그냥 되게 사소한 생각들을 하면서 수학을 처음 공부했거든. 혼자 했어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했어. 근데 그냥 잘하게 된 거야. 운이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한다면 어때? 문제집만 미친 듯이 풀어요. 그죠? 쉬운 거부터 막 사다가 쉬운 거 풀다 뭐센 정보 샀다가 센 사서 막 풀다가 보니까 안 풀려. 또 쉬운 거 다 풀고 막 문제만 계속 풀어. 안 된대. 수학 못하게 이렇게 어렵대.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수학이 안 올라요. 힘들어요. 막 이러고 있어. 정작 뭘 놓치고 있어? 개념을 놓치고 있어. 하나하나 소중하게.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정리해 준 거거든. 그치? 정리해 준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걸 다 집어넣기 힘들어. 그러니까 계속 매일매일 복습하라는 거예요. 알죠? 숙제를 다 못해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숙제를 다 못해도 괜찮아. 개념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숙제를 시작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지? 숙제를 다 안 해도 돼요. 괜찮아. 어떤 선생님 막 혼내고 나면 나가! 뭐 이러지 않죠. 그렇죠? 개념을 잡는 게 훨씬 중요해요. 지금 한 번 돌릴 때 제대로 가자. 그렇지? 제대로 공부해서 갑시다. 조금 더 늦어지면 더 안 돼요. 왜? 점점 많아질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씩 잘 잡고 가자. 그렇지? 볼게요. 자꾸 잔소리해서 미안하고요. 오늘 좀 잔소리 많이 하네요, 진짜. 그래서 여기는 얘는 내가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6으로 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다고 했었어. 그죠? 왜냐면 x의 제곱이나 절대값 x의 제곱은 똑같을 테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는 y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그래프에다가 x 대신에 뭘 넣은 거야? 절대값 x를 넣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y는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웠었잖아. 그치? 어떻게 했었니? 선생님이 뭐 이런 그래프를 그려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은 이거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려 이렇게 했었고 얘를 y축 대칭해서 한 번 더 그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잖아. 여기는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저거 인수분해하면 뭐랑 뭐예요? 마이너스 2랑 3입니다. 마이너스 3 아니에요? 아, 네. 됐죠? 그래서 얘 그래프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대칭축은 이쯤에 있겠죠. 네. 그런데 거기는 걔가 x 대신에 뭘 넣은 거니까 절대값 x를 넣은 거니까 얘는 얘가 양수인 것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얘를 접어서 다시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려.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얘가 얘의 그래프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 그래프 그려놨잖아. 그럼 얘랑 뭐랑 비교하는데? 0이랑 비교해. 0보다 작은 거 구해달래. 근데 여기는 얘를 대칭시킨 거니까 요점은 당연히 마이너스 3일 거잖아. 그럼 x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 그래프 하나 딱 그려놓으면 그냥 바로 풀립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가우스 있는 거는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렇죠. 가우스는 따로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요. 그냥 수학 원쯤 가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 아이고, 그리고 이런 건 어떤가요?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해야 돼? 얘도 그래프 그릴 수 있고 얘도 그래프 그릴 수 있긴 한데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찾는 거나 사실 여기는 얘 범위 나눠서 하는 거나 난이도가 비슷할 거예요. 좀 전에 문제처럼 한 방에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다음 x축과 바로 비교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한 번에 그래프 그려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어차피 복잡할 거니까 얘는 범위 나눠서 따로따로 구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립부등식 얘기고 연립부등식 쭉쭉쭉쭉 나가다 보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실근의 부호라는 거랑 그 다음에 근의 분리라고 하는 끝판왕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끝판왕들. 그러고 나면 이제 평면 좌표 쪽 들어갈 거고요. 평면 좌표 쪽 들어가면 그때부터 또 다시 한번 너희들은 멘탈이 나가게 될 겁니다. 어려워요. 봐봐.
지금 진도를 선생님 좀 더 빨리 빼고 싶다는 좀 욕심이 생기긴 하는데 어때? 지금 속도 너무 느리니 빠르니 적당하니? 적당한데 적당한 것 같아요? 느리진 않아요. 느리진 않아요. 빠르면 빨라지 느리진 않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한 3을 좀 넘어서야 수학하까지 끝날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진도 상황이라면 수학하가 끝나는 시점은 3을 넘어서 갈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너희들은 지금 밑에 유제들 안 푼 것들 있지? 그거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리고 봅시다. 오케이? 수학원 가르치는 거예요? 응? 여기 가우스랑 가우스는 안 보고 가우스 있는 데까지 풀면 됩니다.